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잘 가는 섹터가 정말 명확한 시장인데요.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일주일 만에 수익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먼저 우리 이권희 대표님의 탑픽주 펩트론을 10만 원대 초반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한 10만 7천 원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7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펩트론 대표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어요. 수익 극대화 해볼까요? 리뷰해주세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펩트론이 이렇다게 뭐 엄청난 이슈가 부각된 건 없습니다. 뉴스가 나온 것도 없는데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최대 이제 시가총액 지금 오늘 한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가 한 5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뿐만 아니라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죠. 그거 이외에도 IEP라고 하는 새로 이제 ADC 관련된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회가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말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테크 관련된 이쪽 그 섹터가 더 지금 최근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도 있었지만 사실은 관세 지금 때문에 시끄럽죠, 굉장히. 예, 트럼프가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미국이 뭐 저러해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이제 게임에서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쪽과 관련 없는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 쪽에 조금 더 이쪽 바이오텍 쪽에 관심이 좀 더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시총 5조 원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지난주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만 원대 초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만 9천 원대를 한번 찍으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AI가 지금 정책주랑 연관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팀장님?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펩트론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펩트론에 비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각 여당이나 야당 대선 후보분들도 AI를 이번 정권에서의 핵심 정책을 삼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살짝씩 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도 든든한 전방 기업에다가 핵심 LLM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매매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앞에서 다른 매니저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그런 종목들도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실 때는 확실하게 투자의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일부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TS 구간을 한 26,500원 잡고서 다음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고서 이번 주에 돌파 여부 확인하고 매매 마무리를 지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후속주 한번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는 섹터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미국 상무부에서 상호 관세 대상에서 반도체와 일부 전자제품을 제외시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투심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관세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율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SNS에 14일에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오락가락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뭐 지금 시장의 반응이 그런 거죠. 별로 신경 안 쓰겠다. 너는 떠들어, 우리는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아직은 근데 저는 관망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품목별 관세 관련돼서 오늘 밤에 뭐 얘기하기로 했다가 또 뭐 일주일 미뤘다가 한마디로 지금 뭐 보관이 정확하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밑에서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FTA를 예전에 이제 체결했을 때 몇 년 걸렸냐면 한 6년 넘게 걸렸거든요. 협상하는데.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관세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미국이 이게 한 3개월 만에 준비해서 전 세계를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되게 허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나라와 이 협상을 체결하는데도 한 6년씩 걸리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반도체 관련된 품목별 관세, 그다음에 가전제품 관련된 관세 이게 뭐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애플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그걸 애플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죠. 그 밑에 있는 부서는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헷갈릴 텐데 시장은 그냥 애플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 애플은 면제해 주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전자제품 관세 유예가 앞으로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당장은 이게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는 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그리고 대형주도 하기 힘들면 현금 갖고 있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닥 잡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저는 양쪽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장비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대로 애플을 좀 인식을 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애플이 이렇게 된다면 뭐 아이폰이 5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최근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여로 팀장님, 지금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관련 종목들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LG 이노텍 등이 뭐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저는 약간 이 휴대폰 부품주들을 오랜만에 좀 검토를 하면서 자동차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 기업들의 실적을 잘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실적이 더 나올 것인가? 그런 관세 뉴스에서 좀 애플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애플과 관련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 부품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들 말고도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을 열어봤을 때 반도체 부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은 조금 주춤하지만 전자 부품이나 휴대폰 부품들은 잘 팔렸다 이런 소식도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 삼성전기나 뭐 LG이노텍, 뭐 KH바텍,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의 연간 실적을 보면은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이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한 중간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PBR이 1이 안 되는데 뭐 휴대폰 부품 이런 휴대폰 기업들은 뭐 리드 타임도 짧고 이 휴대폰 원자재 가격이 낮기 때문에 PBR이 뭐 완성차만큼 낮진 않지만 그래도 PBR이 한 3, 4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주가 수익비율로 봤을 때는 10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주가 수익비율 10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방기업 애플이라는 이 든든한 산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바일 관세 면제에 의해서 애플이 날개 돋친 듯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꽤나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제가 오늘 수급 종합을 봤을 때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박스권 아예 바닥권은 아니고 한 3일 정도 양봉 나왔거든요. 3일 정도 양봉 나왔는데 박스권 중단부 아랫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시계열을 석 달로 놨을 때도 여전히 박스권 중단부 아래예요. 근데 이 시계열을 1년, 2년으로 넓히면 너무나도 박스권입니다.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 기업들이 주가 수익비를 오라고 해서 뭐 적정 주가 얼마다 이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자동차처럼 매매는 가능한데 이 종목들을 드라이브에 걸기 위해서는 새로운 박스권을 돌파해서 시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애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애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 하드웨어 쪽이 지금 관세 영향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오늘 이 정책 수혜를 얻고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다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예. 이 상승 탄력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단기간에 끝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텐데 일단 그 관련 정책 이제 결국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필요사 AI 방문하면서 네. 각종 지금 창투사들이 다 상한가를 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가온칩스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메이징랜드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100조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너무 안 했죠. 한 2년 거의 3년까지 3년 동안 거의 지금 뭐 예산 오히려 줄여서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많은 인력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AI가 지금 뒤쳐져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AI 강화위원회, 강국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띄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실적 좀 돌아서고 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은 오늘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거운 종목이 한번 튈 때 더 무섭게 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종목들 여전히 저는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따라서 해야 되냐? 오늘은 단기적으로 저는 좀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국면으로 보이고요. 조정이 좀 나오겠죠. 지금 너무 이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지금은 쫓아가기보다는 놓쳤으면 좀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한 5에서 10%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들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일부는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좀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안주로 좀 로봇주는 어떨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효로 팀장님, 정부가 지금 40여 개 기업과 함께 로봇 산업 육성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봇주를 좀 대안주로 삼아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부럽습니다. AI는 100조를 한다고 하는데 로봇은 1조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주가 추이나 수급 도형은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밸류에이션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펀더멘탈 쪽으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 리스크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대기업들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와 더불어서 로봇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경기 침체나 그다음에 전력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전방적으로 투자가 다 진행이 됐으면 좋을 텐데 보통 축소가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대표분들께서 후보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의문이고 조달이 완전히 청약이 다 안 됐을 때는 그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나 이런 것들 워낙 좋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로봇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감속기 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하이젠 RNM이나 오늘 ENM 그다음에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가운데 신규 상장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니까 퍼가 2,500이더라고요. 그래서 2,500이 높냐 안 높냐는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퍼가 2,500이라고 이거 좀 부담되는데 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을 하시면 되시고 2,500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에 삼성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저는 투자 원칙이 있고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권해드릴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운드가 있는 종목을 좀 권해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손절이 가능해요 라고 하신 분들께
개를 레인보우 로틱스 권해드리지만 저는 손절 안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매매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나중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주로 또 오늘 로봇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로봇주. 마지막 순서로 우리 팀장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부끄러우신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저희가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마지막 순서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급락 이후 코스닥 지수가 정말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 덕분입니다. 지금 제2의 알테오젠 찾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덕분에 AI 쪽도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의료 AI 종목들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코크로스와 토마토 시스템, 루닛 같은 종목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지난주 이 FDA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의료 AI 종목들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AI 쪽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투자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물론 레인보우 로틱스랑 두산 로틱스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성장성을 똘똘 뭉친 것이고 그나마 의료 AI가 좀 선택폭이 넓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실험 관련이 어떤 제약이 될 수 있는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의료 AI라고 검색을 했을 때 한 15개 정도의 종목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좀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셀바스 AI랑 루닛이랑 뷰노랑 JLK 딥노이드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코스닥 상장 규정을 위반을 하면은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이고 거래 정지도 된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거래 정지를 이겨내고 호실적으로 보답을 했죠.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 2024년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셀바스 AI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의료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셀바스 AI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랑 뷰노랑 JLK 딥노이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망적으로 약국이나 병원 간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처가 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끌어내고 있고 아직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없어요. 분기 실적 흑자는 모두 다 적정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4개 기업들은 상장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시즌도 지났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의료에 관련 종목들을 수급을 쳐보니까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변동성 원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종목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좀 안전한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5종목에서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의료 AI입니다. 셀바스 AI도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제2의 알테오젠을 꿈꾸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주인공은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펩트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오늘도 지금 상승하면서 연일 또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후속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며 말씀해 주시고 좀 상승 룸이 어디까지 더 남아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ABL 바이오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왜 계속 올라가냐? 경쟁사가 이제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BBB 플랫폼 관련돼서 그 회사가 지금 임상을 다 실패했는데도 2조 5천억입니다. 지금 성공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주를 했는데 2조 9천억이면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회사가 잘 나갈 때, 드날리라는 회사가 잘 나갈 때 하면 10조가 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5조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 대포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거기에 이제 IP 플랫폼, 그 외에도 펩타이드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도 끝나서 공장도 잘 짓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이제 좀 제2의 알테오젠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금 4조 정도 하고 있는데 한 5조까지는 무난히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최근에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립선암 치료제, 그러니까 말기 전립선암 치료 관련돼서 임상 이상을 마쳤고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대비해서 지금 생존율은 2배가 나왔는데 약은 3분의 1만 투여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죠. 앞으로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약물 지정이 빨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뭐 얼마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뭐 3천억도 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배 가는 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알테오젠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으로는 조선주와 방산주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온실가스 이만 줄이겠습니다라고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 정책안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가 더욱 빨라지면서 신조선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예. 조선 슈퍼사이클 쭉 이어지는지 시장의 주도주 자리 여전한가요? 네, 뭐 이게 계속 잘 가던 종목이라 잘 가는 건데 IMO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조치 한다라고 하는데 네. 10년 전에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15년 15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IMO에서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강제성이 그닥 크지 않아서 뭐 또 여건 바뀌면 또 바뀝니다만 물론 이제 이게 저 얘기가 예전부터 나와서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엔진을 많이 개발을 했죠. 관련해서 오늘 보면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어차피 지금 조선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까지 우호적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가격의 문제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 붙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좀 조정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따라 붙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간 건 아닌가 단기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중장기로는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MO에서 얘기한 거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이게 디젤 엔진들이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사실 뭐 LNG 추진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듀얼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엔진 회사들이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짧게 방산 섹터 전략도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여러 방산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손효로 팀장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방산 기업 좀 콕콕 찝어주실까요? 네, 우선 좀 대형 방산주랑 중소형 방산주로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산주 중에서는 가장 10회 선입표가 낮은 현대로템을 좀 탑으로 꼽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1분기 이제 실적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조금 차별화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로템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좀 인공위성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 산업을 쳤을 때 대형주가 보통 5개가 나오고 중소형주가 한 15개, 2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분기 실적이랑 연가 실적이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는 종목이 10개 정도가 안 되고 나머지 10개는 이제 뭐 어떤 그 뭐 소프트웨어나 뭐 부품을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실적이 조금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전 한화시스템이나 뭐 파이버 프로, 뭐 IC 시스템, 뭐 S&T 다이나믹스나 뭐 S&T 모티브 이런 쪽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기업별로는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 내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지금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주로 우리 팀장님이 현대 로템과 한화 시스템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 펩트론을 이을 수 있을 만한 오늘의 탑픽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유한양행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아까 퓨처캠 말씀 설명드릴 때 시가총액 2천억대라고 했는데 4,900억입니다. 예, 이거 정정해드리고 일단 유한양행은 뭐 뻔한 종목인데 왜 갖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2분기부터 이제 렉라자죠. 물질명으로 레이저 티닙인데 이쪽에 수익 반영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일단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마리포사라고 해서 그 랭라저와 리브리반트를 같이 쓰는 걸 이제 마리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관련된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로열티 수치가 지금 이제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 따르면 지금 유한양행이 평소에 22년도에는 한 360억 벌었고요. 23년도에는 570억, 24년도에는 540억, 올해는 한 2,200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뭐 2,000억, 3,000억, 6,0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폐암 환자들, 그러니까 경쟁약이라고 하죠.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그냥 밀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매력적이다. 최근 조정에 따라서 가격 매력도 생겼으니까 목표가 20만 원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 유한양행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손열호 팀장님의 탑픽주는 앞서 로봇주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 무지개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천사 로봇을 갖고 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를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의료 산업 현장에서 뭐 보행 기술이라든가 재활 치료 이런 부품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만큼이나 이제 저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공경철 박사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서 이제 2030년까지 로봇 산업에다가 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투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안에 포함이 된 기업이고요.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G전자 관련주 하면 뭐 로보티즈나 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2대 주주가 LG전자이고 지분이 6.4%. 그다음에 이번에 뭐 삼성이 조용히 있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고 뭐 하나나 뭐 현대나 지금 SK 등은 좀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LG가 그 뒤에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특별히 실리지 않고 조용히 이동평균선을 서서히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좀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까지 탑픽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